일단 전에 빌드하고 남았던 예티 스테빌라이저를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 같은 키린이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키린이 응애 아가라서 매 순간이 항상 위기예요. 여러분, 유튜브는 너무 힘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뷰하는 북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즐거운 커스텀 키보드 빌드 시간입니다. 윈드 스튜디오에 올라를 가져왔어요. 저는 윈드 스튜디오에서 샘플을 바로 제공받았습니다. 국내 공제는 지오녹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지오녹스랑 같이 해본 적은 없는데 지오녹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정하고 좋아합니다. 연락 한번 부탁드려요. 제가 나나제이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박스를 열 때 이런 식으로 30% 열고 50% 열고 80% 열고 이렇게 100% 다 열었다. 이런 센스 있는 패키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귀엽네요. 이번 윈드 스튜디오의 올라 같은 경우에는 넘패드가 없는 40% 레이아웃 모델도 있고 제가 제공받은 넘패드가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진짜 하우징이 정말 길쭉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40% 레이아웃의 옆에 조그만 넘패드를 붙이는 형식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 길쭉합니다. 이게 옆으로는 길어도 이 가로 길이보다 세로 길이가 압도적으로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우스보다도 길이가 좀 짧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색상은 아노다이징 블랙, 아노다이징 레드, 그리고 전기연동 화이트 색상 세 가지 색상은 지원합니다. 제가 제공받은 색상은 아노다이징 레드 색상이에요. 완전 빨간색까지는 아니고 약간 와인색이라고 할까요? 버건디라고 할까요? 완전 새빨간색은 아니에요. 하파는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구릿빛이 도는 금색 같은 느낌이 들고 생각보다 좀 은은하니 어른스러운 색깔이 난다고 할까요? 가운데에는 별도의 색상이 들어가지 않은 은색의 무게추가 보입니다. 무게추 자체는 동그랗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미끄럼 방지 범퍼 쪽에는 이렇게 올라라는 로고가 각인이 음각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완전 새빨간색을 기대했는데 약간 톤 다운된 와인색 느낌이 나는 빨간색이라서 이게 키캡 매칭이 예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요즘 많이 쓰는 볼캐치 방식은 아니고 나사를 풀었다 조립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본 케이블도 2개가 보이고요. 안쪽에는 무게추가 이렇게 보이는 형식입니다. LED 인디케이터도 3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핫스왑을 지원하는 PCB 기판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솔더링 기판도 별도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흡음재가 여러 종류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쯤이 스페이스바를 체결하는 자리인데 보시게 되면 스페이스바 쪽에 스테빌라이저 체결하는 데가 따로 나와 있죠.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에 스위치가 하나 들어가고 양쪽으로 스위치가 하나씩 더 들어가는 스플릿 스페이스바를 지원하는 PCB 기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윈드 스튜디오의 올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켓 마운트를 채택을 해서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덤벨 모양의 가스켓 마운트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미끄럼 방지 범퍼도 여분을 좀 넣어주네요. 빌드 시에 사용되는 나사를 여분도 넉넉하게 좀 넣어줬는데 이게 완전 작은 구경의 육각 나사이기 때문에 완전 자그마한 육각 렌치를 넣어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B-C 타입 포트 쪽이 여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리본 케이블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하나 더 넣어준 것 같습니다. 보강판은 1.5mm PC 보강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솔더링 기판, 그러니까 납땜에서 쓰는 기판에는 엔터자가 이런 식으로 꺾여있는 ISO 엔터를 사용할 수 있는 iOS 레이아웃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강판도 이런 식으로 약간 니은자처럼 꺾여있는 커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육각 렌치가 2개가 들어간 이유가 있었네요. 상판을 분리할 때와 이쪽 USB-C 타입 포트 쪽을 분리할 때는 같은 육각 렌치를 쓰는데 얘만 이상하게 규격이 조금 더 굵은 육각 렌치를 써야 되네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무게추 자체는 완전 은색까지는 아니고 약간 블랙크롬 감성인데 생각보다 꽤 묵직하네요. 조그만 게 꽤 묵직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스웨그 키의 나이트 스테빌라이저 통칭 나테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트 스테빌에는 요 짧은 게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올라의 PCB 기판은 보니까 짧은 스테빌이 5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 모자라더라고요. 이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일단 전에 빌드하고 남았던 예티 스테빌라이저를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 같은 키린이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키린이 응애 아가라서 매 순간이 항상 위기예요. 여러분, 유튜브는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겠죠. 저도 얼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해서 얼른 키린이 탈출을 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그만 키보드에 스테빌라이저가 5개나 들어간다니까 정말 신기한 키보드예요. 일단 빌드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패드 쪽에 별도로 커팅이 전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편하게 빌드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이게 가스켓 마운트도 채택된 만큼 폼떡 빌드가 어떨까 해서 나나제이님도 폼떡 빌드를 하셨길래 저도 폼떡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스위치는 키네틱스의 쿠키앤크림 스위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기판에 가스켓 마운트를 체결할 수 있는 부위가 아예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스켓 덤벨을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LED 인디케이터 쪽이 상판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드할 때 조금 결착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쪽에 먼저 상판 쪽에다가 먼저 케이블을 체결해주고 하판 케이블을 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PCB 기판과 하판을 케이블로 연결해 주는 게 저는 빌드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를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캡은 1단호에 레드 얼럿을 준비했습니다. 키캡까지 체결해 주면 윈드 스튜디오 올라 키보드의 빌드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키캡 매칭이 아예 안 맞을까봐 좀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하우징 길이가 너무 옆으로 길어서 빌드하면 예쁘지 않을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괜찮네요. 일단 확실한 건 이 올라 키보드의 아노다이징 레드 색상이 이게 완전한 쨍한 레드가 아니라 약간 버건디 느낌, 와인 느낌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키캡 매칭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판이 하판을 덮는 식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옆에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저나 이 색상 자체가 오히려 조명을 세게 쏘면 더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나서 상당히 오묘한 느낌이 나는 하우징의 색상이에요. 이 하판의 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무게추 부분도 블랙크롬 느낌으로 완전히 반짝반짝한 은색이 아니라 약간 광이 죽는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하판의 색상하고도 매칭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빛을 받아도 그렇게 막 반짝반짝하지 않고 오히려 은은하게 광이 죽는 느낌이 나면서 꽤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제가 촬영용 조명을 최대한 밝게 비춰도 이 광이 반짝반짝 살아난다, 밝게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광이 착깔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하판 느낌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2.4C 동글이나 블루투스는 지원하지 않고 유선 연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PC에 키보드를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LED 인디케이터가 예쁘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우징이 꽤 밀도 있게 기판과 폼을 꽉 잡아주는 느낌도 들었단 말이죠. 상당히 옹골찬 폼떡 느낌이 나는 느낌입니다. 폼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윈드 스튜디오의 올라 같은 경우에는 40% 레이아웃의 작은 키보드이면서 넘버 패드를 챙겨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미니한 배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듯한 그런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넘버 패드가 없는 올라 미니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미니 배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폭이 더 커지시겠죠. 저는 핫스와 PCB 구성으로 제품을 제공받았지만 솔더링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플릿 스페이스바 말고 일자 스페이스바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건 습관이 스페이스바를 왼손 엄지로만 하는 습관이 있어서 솔직히 스플릿 스페이스바가 좀 더 낫긴 낫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뭐 참조 정도만 해주세요. 이런 특이한 배열의 키보드를 빌드해보는 거는 개인적으로 처음이네요. 그래도 상당히 재밌고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꽤나 독특한 레이아웃인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미니 배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선택이 없을 것 같아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은 타건과 함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